이럴 거면 뮤지컬 2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해화로운 공연 생활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박수. 자, 2부도 이럴 거면 뮤지컬 번외편, 이럴 거면 연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으로 꾸며지는 이뮤스 픽 시간인데요.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의 우리 손유동, 김리현 배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 반갑게 좀 하시면 안 돼? 자, 오늘 낮 공연을 마치고 오셨어요. 어떻게 오늘 낮 공연 잘 네, 재밌게 했습니다. 실수 없이 재밌게 했습니다. 한 분씩 길게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길게 저 카메라, 길게 소개를 좀. 네, 안녕.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손유동만큼은 앞에만 살짝 하고, 그죠? 네. 여기까지가 딱 계획이었던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보이즈에서 데이킨 역할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스토리 보이즈의 포스너 역할을 맡은 김리현입니다. 같이 오신 분들 박수 좀 쳐주시겠어요? 저희 오늘 그 히스토리 보이즈 소개하려고 두 분 나오신 거잖아요.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히스토리 보이즈는요, 옥스포드랑 캠브리지를 갈 어떤 특별반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고요. 그 학생 간에,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 간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런 걸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시간이 약간 주로 되어 있고, 네, 졸업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공연입니다. 영국의 여러 역사와 시, 문학 등을 이제 작품 안에서 수업에서 다루고 있죠. 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오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지금 그럼 얼굴의 분장과 머리 스타일도 약간 공연에서 지금 한 60% 남아 있다고. 60% 정도? 오면서 약간 40% 날라갔어요. 아, 리현 배우님도 네. 60% 정도? 예, 저도 한 60%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옷은 싹 다 바꿔 입고. 그렇죠. 네. 네. 한국에서 이제 사복으로. 두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손인도 배우님은 기본적으로 입안에 약간 그 약간 촉촉함이 녹여 있는 것 같고, 리현 배우님 방금 역사 얘기할 때 역사 발음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역사. 역사 요거 굉장히 매력 있는 목소리 톤. 연극은 확실히 목소리인 것 같아요. 두 분이 히스토리 보이즈에서 맡은 역할 아까 잠깐 소개하시면서 하셨는데, 이게 한 번 더 지문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캐릭터 저희가 네. 맡은. 저는 이제 반에서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아니, 저희가 요 바로 직전에 네. 히스토리 보이즈에 대해서 우리 배경희 편집장님이 어느 정도 그 보셨던 그 공인된 얘기를 킹카. 하면서 이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본인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네, 뭐 킹카라는 말을 딱 쓰긴 좀 그렇고, 눈길이 좀 더 많이 가는 사람, 그리고 좀 그 중에 좀 똑똑한 그 또래에 비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조금 월등이랑 조금의 사이 정도 높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표정은 실제 내가 그랬다 이런 느낌으로. 아직 60%가 남아 있는 캐릭터도 그게 남아 있어서 분장하고 같이 남아 있어서. 네. 아주 딱 그런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게 말씀. 지금 미국 가다 보더니 약간 네. 제스처가 약간 네. 생겼어요. 영국 얘기지만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제스처만 잔뜩 늘어가지고 바디 랭귀지만. 리언 배우님 맡으신 캐릭터도 네, 저는 이제 포스너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제 저도 똑같이 학교에서 똑똑한 역할이고, 그리고 영국이 아니라 문학, 시, 뭐 여러 가지 예술을 좋아하는 뭐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 전에 얘기하신 거는 저도 한국 뮤지컬 그 꿈꿀 때 배우 되기 전에 지금도 네. 항상 무대를 갈망하고 열망하지만 그때 막 10번씩 넘게 본 작품들도 있고 3번, 4번, 6번 막 이렇게 항상 봤거든요. 3번, 4번, 6번. 어떤 작품은 3번, 어떤 작품은 6번 막 이렇게. 그땐 제갈람 도장 이런 거 별로 없었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한 번 좋았던 거는 제가 몬테크리스토 앙상블 하고 나서 저기 뮤지컬 헤븐이란 곳에서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네. 공연할 때 마침 두산에서 네. 공연할 때 공연 예술 그 관계자인 사람들한테 네. 10,000원에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프로그램밖에 맞죠. 없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가방에 들고 가서 저 여기 아, 이런 사람인데 네, 그때 많이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저 이거 10,000원에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것도 한 5번 정도 봤었고 그랬어요. 그게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실 스프링 어웨이크닝 처음 본 날은 네.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막 약간 재미없고 네. 약간 막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괜히 긴장만 봤는데 되고. 약간 졸까봐 네. 그랬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면 네.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관람을 하러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네. 막 숨도 못 쉬고 왔어요. 재관람이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네. 다음에 언제 오지? 이 생각하면서 나왔어요. 저 PD님이 여기 공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재관람. 아 정말요? 네, 너무 자들매직 이런 이해되고 거.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를 한 15번 봤는데 또 그리스. 막 장미를 들고 나와야 되는 씬인데 네. 어떤 없는 나는 거야. 배우가 네. 갑자기 손을 꺼내긴 꺼내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안 갖고 나왔네.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참사. 네. 네.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도 보이고 네. 많이 나중에는. 보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 작품은 다른 사람 걸로 보면 또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들도 계속 하게 되고 막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대극장 공연 막 할인 이런 거 1도 없이 막 15만 원씩 엄마 카드로 죄송합니다. 엄마 카드로 막 값없이 막 긁고 막 가가지고 보고 제일 좋은 자리 그 중에 해가지고 막 현장 예매로도 막 보고 막 그랬었어요. 리현 씨는 어땠어요? 리현 씨도 공연 많이 봤었어요? 데뷔하기 전에? 저도 뮤지컬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봤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많이 보셨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매일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 당시 웬만한 뮤지컬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안 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막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하면서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렵죠. 공연을 시간이 내가 하고.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땐 진짜 많이 봤는데. 그래서 공연을 보러 안 오는구나. 성공회는 거의 다 봤는데. 이런 거 유동 씨 은근 집착하는 편이라 공연 안 보러 오는 거 자기 하는 거 그쵸? 유동형 거는 거의 다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오늘 저희 히스토리 보이즈 얘기 많이 할 건데 두 네. 분의 인연이 그 전에 시작됐잖아요. 리현 씨의 맞아요. 데뷔작이었죠. 그렇죠. 데뷔작을 함께한. 그런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신인이고 첫 작품에서 굉장히 긴장했을 때 만났을 텐데 어땠나요 두 분의 서로에 대한 첫인상? 저는 그냥 워낙 그 나이 차이를 떠나서 너무 귀엽고 그 애들 또 저도 물론 너무 긴장되지만 그 당시에 저희 페어 애들 막 대부분이 신인이었고 많았죠, 그죠? 막 이러니까 그냥 귀엽고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서로가 뭐라 그러지 좀 든든한 상태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좀 그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리현 씨도 네, 저는 이제 처음 연습할 때 유동이 형이 좀 무서워가지고 그 페어 짤 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제발 안 손유동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니 네. 왜 무서웠어요? 그냥 이제 키도 크고 형이 덩치도 있고 그래서 좀 무섭다 그랬는데 이제 같이 페어 되고 나서 이제 형도 많이 챙겨주고 이제 저희가 저희 페어끼리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형이 이제 모자란 부분 같이 채우자 하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대사도 살짝 버벅거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형이 직접 다 모아가지고 우리 연습할 수 있는 날 만들자. 형 그때 공연 RNG 할 때인가? 몰라 뭐 하고 아는지. 그래서 그때 형 바빴는데 그냥 공연 끝나서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따뜻한 형이다. 맨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항상 사주고 그리고 이렇게 포장했지만 이번에 히스토리 보이즈 분장실에서 저희가 오랜만에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그 이후에 얘기했는데 처음이죠. 저는 정말 온맘 다해서 잘해줬거든요. 더더럽대. 왜냐면 정말로 좋았어요 애들이. 근데 맨날 쉬는 날 불러내고 연습하자. 짜증났는데 나중엔 좋은 형인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받았어.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컨디션 관리 못 할 정도로 그냥 항상 부르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약간 변명을 하자면
모든 배역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막 뭐 바뀌었다 뭐 했다 새로운 씬 나가면 몇 번 못 해보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딱 나가면 서로 틀리고 버벅대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공연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저는 정말로 괜찮으면 안 나올 사람들은 안 나와도 되고 이게 되게 이게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더 무섭다. 괜찮아. 아니 왜냐면 뭐 안 나오면 대본 들고 다른 사람들 거 읽어주면서라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간 되니까 너네 편하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맞춰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강압적이었던 것 같고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번 히스토리 보이즈 때도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형이구나. 역시. 트리플이다 보니까 요새는 대부분의 그 캐스트가 트리플이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 어떤 한 장면을 한 장면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또 하고 그 장면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새롭게 찾아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 하면 바꿔서 해보자 하니까 거기서 좀 아쉬움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일 혹시 뭐 30분만 괜찮으면. 올 수 있어? 앞에 괜찮으면. 네. 예. 근데 요즘 친구들은 강압적이거나 안, 그런 분위기는 안 아니고. 괜찮아요. 이러면 그래? 미안해. 이렇게 되게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걸 원한 거고 그런 반응을 원한 거고. 근데 뭐 워낙 알던 애들도 몇 명 있고 이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유독 조금 부탁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예. 머더러 이후에 변하지 않은 손유동 선배. 네. 오랜만에 말씀? 다시 네. 만나도. 근데 정말로 기분 좋았어요. 맞아.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네,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하고 싶다 하는데 이제 유동이 형 한다는 소식 듣고 드디어 만나는구나 했는데 이제 바로 다음 작품 또 만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유동 씨는 그렇게 연습하는 게 선배 누구론가부터 시작된 건가요? 유동 씨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조금 완전해져야 좀 마음이 좀 놓여요. 그러니까 좀 대충 이 정도 해놓고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저는 좀 성향이 안 맞아요. 맞네. 그래서 오늘 런을 돌아서 만약에 한 번도 안 틀렸는데도 자기 전에 약간 내일은 안 틀릴 수 있을까? 막 약간 이런 정도로 약간 저를 좀 그렇게 몰아넣는 편이라서 맞아. 작품 엄청 연습할 때는 완벽주의자라고 들어가지고 같이 사는 룸메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이제 힘들다고 대본을 하도 맞춰줘야 맞춰주니까 힘들다고. 룸메가 한 명이 아니니까 어떤 상훈이 씨. 형이라고. 그 형이 한 번은 이랬어요. 형 공연 언제 볼 거야? 그러니까 이번 거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너만큼 대본을 봤는데 이럴 때도 있고 그 내용을 다 아는데 뭐 이번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 그 리언 씨가 유동 씨 공연 다 대부분 챙겨봤다고 했으니까 네. 최고로 뽑는 전 작품 히스토리 보이즈 빼고 RNJ 유동이 형 RNJ 한 거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머더로 할 때는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의 역할이었고 해가지고 그런 유동이 형의 모습밖에 안 봤었는데 이제 막 하면서 그 뭐지 머큐쇼? 머큐쇼 막 돌아다니고 막 무릎 막 광광 뛰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유동이 형. 그때 멋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좀 잘 따랐던 것 같아요. 히스토리 보이즈 얘기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부터 청취자분들이 두 분 출연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리온 씨가 작품 근데 대부분 모든 배우들이 그럴 것 같은데 작품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어디선가. 그래서 히스토리 보이즈는 2시즌 연속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히스토리 보이즈 작품 자체가 대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할 거리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나이 연령별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랑 연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희보는 이제 선배님도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있고. 이제 같은 동료 그 동생들까지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니까 그 열정과 패기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서 히스토리 보이즈를
오래 하고 싶습니다. 야심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유동 씨도 리언 씨 공연 챙겨봤어요? 히스토리 보이즈 이전 시즌 봤어요? 아니요. 동생을 한 번을 안 보더라고요. 공연하는 거. 여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한다면? 너무 떨렸어요. 뭘 떨려? 리언이의 어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에 근데 이번에 공연 같이 하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봐도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꼭 챙겨 보러 갈 예정입니다. 약속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동 씨는 처음 테이킨 역 맡았잖아요. 네. 연습하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이 6번째 시즌이고 많은 테이킨들이 또 있었으니까. 네. 저는 근데 항상 하는 생각인데 이 전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거를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그거 신경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왔던 걸 내가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 맛이 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크게 유견이어서의 부담은 없었고 그 어려운 말 그리고 뭐 외국어 이런 것들을 내 말로 뱉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일단 제일 힘들었고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나 내 말처럼 잘 하느냐. 그래서 대본을 외워도 빨리빨리 안 뱉어지니까 저는 그 맥락이 정확히 들어와야지 뱉어지는 타입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외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만 몽고메리가 뭐가 됐다고? 맞아. 이러면 다시 맞아. 저희 그 공부 책이 있어요. 다시 가가지고 알라메인 전투부터 다시 읽어보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또 외우고 다 외워졌으면 이제 점점 빨리 그래서 나중에는 정치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아주 지독한 그렇다고 해도 어쨌거나 뭐 이러다다다다 이렇게 막 빨리 뱉어보는 네. 연습까지 하고 이제 씬 하고 이랬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목소리 톤이 좀 좋고 또 맡으신 역할들이 워낙 엘리트라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약간 그 수능 만점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리언 씨는 처음 참여했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처음 참여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역사, 시, 문학 같은 게 어려웠어요. 막 대본에도 나오는 게 뭐 사랑스러운 벚나무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누구의 시인지 어떤 거에 인용이 된 대본들이 다 인용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거에 인용됐는지 어떤 작품의 인용인지 대사 하나하나 이제 그런 거 찾는데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히보 자체가 서브 텍스트들이 정말 많은 작품이어가지고 그 이제 찾는데도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히보가 정말 신기한 게 처음엔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대본을 힘들어하는데 이제 공연 끝나갈 때쯤이면 다 이제 대사에 나왔던 인용구들을 우리도 어느 순간 실제로 대화하면서 인용하기도 하고 같이 막 그런 장난을 정말 많이 쳐요. 여러 실제로 대화하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네, 배우들끼리. 그냥 그러면서 뭐 오늘 어때? 그러면 오늘 좀 허정한 것 같아. 이런 대사 치면서 허정하다는 거 네.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허정하다는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배우들이 모두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연 처음 보시고 매우 어려워하신 분은 저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요? 네. 저는 어려워요. 저도 대본 처음 보고서 한 몇 번 만에 성공했지? 다 읽는데 한 7, 8번은 펴본 것 같아요. 맞아. 다시 맞아. 적다가 와 진짜 잠 한 15시간 잔 컨디션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다시 닫아놨다가 맞아. 진짜 심심할 때 펴봤다가 그래도 적고 막 그랬는데 맞아. 첫 리딩 하는 날 제가 안 읽었거든요. 나눠서 읽었어요. 전 좀 뒤쪽을 읽었는데 읽는 거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읽을 때 대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물론 했었던 사람들도 막 섞여 있고 이래서 약간 이해를 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와 재밌다. 근데 물론 하나하나 다 그 안에 있는 말들이 이해가 되고 다 설득이 된 건 아니고 그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려운 말들을 뱉는지 이런 것들은 뉘앙스가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도 처음 히보 대본 읽을 땐 정말 이해 안 가가지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저희 히스토리 보이즈가 이제 공연 연습 전에 다 같이 워크숍을 해요. 영국의 역사랑 시랑 문학 같은 걸 다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강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요? 네네 직접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대본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는 그거 들을 때도 일단은 그렇다니까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보고 연습하면서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었죠. 배우들끼리 인용해서 농담도 하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가장 좋아하게 된 그런 인용된 식구라든가 인용된 그 문구 중에 있어요. 진짜 저희 배우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허정하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럼 옆에서 또 속은 빈 또 해주고 다음 때 쳐주고. 저희는 요새 그거 하고 있어요. 언. 맞아. 맞아. 예를 들면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랑 박은석 형이랑 안재영 형이랑 같이 나쁜 자석이라는 연극을 옛날에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 형 밴드 그거 보컬이었잖아. 그래서 막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다가 근데 재영이 형이 그 언 이 장난을 계속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은석이가 막 옆에 있는 사람 은석이가 뭐 보컬이었다고 하면서 막 괜찮아. 그 성공할 가능성이 뭐 10원어치도 없는 밴드였다는 대사가 있다. 우린 괜찮다. 그러면서 막 농담하는데 근데 강현이는 그거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치 강현이 잘했지.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언 뮤지컬 하지 하지 못한. 그런 의미로. 박은석 배우를 저희가 이제 뭐 언 어쩌고 어쩌고 이제 헥터 선생님 대사가 있는데 막 그런 식 언 뮤지컬을 하지 못한. 맞아. 박은석 배우가 연습하는 중간에 저희 사무실 앞에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대뜸 형님 뮤지컬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무슨 트라우마가 생겼나? 이동우 씨한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노출신이 있는데 부담 없으세요? 노출신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노출을 한다고 해서 막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고 상의든 하의든 한 번씩 다 벗어봤으니까 공연에서. 어떤 점 보면서 나쁜 자석에서도 상의 탈의가 있었고 하의는 한 반만 내렸었는데 트레인스포팅 할 때 그리고 이번에 또 완전 하의를 아예 탈의하고. 근데 예전부터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공연하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속옷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실제로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형광색, 갑자기 막 켈빈 막 그런 팬티들. 그 얘기해도 돼요. 켈빈 클라인 이런 팬티가 갑자기 딱 보이면 깨져. 이정의 켈빈 클라인 형광 팬티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속옷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 브랜드에 아무것도 없는 면 팬티랑 그다음에 모 브랜드에 아무것도 없는 그 통풍 잘 되는 그 완전 민자. 그래서 지금 제 속옷은 다 그걸로. 사복 속옷도 그게 그냥 다. 왜냐면 공연 날은 이걸 입어야지가 안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바로 공연 때 부담 안스러운 속옷을 입을 수 있게. 그래서 성정 배우가 그거를 조금 신경을 쓴다면 쓰고 있어요. 공연계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배우를 준비하시는 분들 속옷 바꿔라. 무채색으로. 저 RNJ 때도 바지 벗었는데 그때는 바지를 많이 벗으시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아예 그 당시 학생들이 입었을 만한 그런 뭐 고증을 살짝 해서 저 개인 팬티 위에 그 학생 3번만 그 큰 팬티 같은 트렁크 거를 같은 의상팀에서 준비해 주셔서 제작해 주셔서 그거를 입고 바지를 벗고 했었어요. 디테일 굉장히 손희정 배우 같은 분들 디테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지 못한 답변이 나왔네요. 노출시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 네. 이현 씨는 이런 질문 있어요. 포스너는 노래하는 장면도 많은데요. 가장 좋아하는 넘버나 가사가 있으신가요? 포스너 노래 중에 이제 Sing As We Go라고 그레이스 필스 노래인데 그 넘버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그냥 이유 없이 정말 신나요, 노래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어떤 거? 그냥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하자 세상은 흘러간다. 노래하자 우리는 행진한다. 슬픔은 안녕이 우리에겐 오직 빛나는 내일. 이런 넘버입니다. 박수 치세요. 팀이죠. 맞아. 아니, 유동이 형이 진짜 웃겼어. 이 노래를 자주 흥얼거려요 제가. 아. 근데 이제 유동이 형이 오늘 야 근데 그 노래 정확히 가사가 뭐냐 뭐라 했죠?
그 저희가 유피미즘이라는 말, 유피미즘, 뭐 완곡어법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걸 좋게 표현하는 그런 걸 이제 뭐 막 설명하고 사전에서 읽는데 연습실에서 계속 낮이든 밤이든 유피미즘에 이러는 거여서 아 우리 공부한 걸 저렇게 노래로 처음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가사를 몰랐었을 때 지금 아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또 노래하길래 야 유피미즘은 왜 자꾸 노래하는 거야? 가사가 유피미즘인 줄 알았다. 데이킨이 어윈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경수, 은석, 재영 어윈의 매력을 하나씩 뽑아준다면? 그 어윈을 좋아하게 된 건 단순해요. 저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더 똑똑하다기보단 저런 생각을 그런 어떤 지적인 것에서 끌렸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이 발전하는 단계가 됐죠. 근데 또 귀엽잖아요. 가끔 보면은 막 허둥대기도 하고. 그래서 경수 형은 약간 좀 허둥대는 그런 귀여운 면들을 한 번씩 보게 돼요. 경수 형 어윈을 보면. 그럼 재영이 형은 조금 더 스마트한 면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고. 그래요. 맞아.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은석이 형은 좀 뭐랄까 약간 본능적이다. 좀 그러니까 어윈인데도 약간 본능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순간순간 배우가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은석이 형의 그 본능적이라고 해서 막 정제되지 않은 막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안에서 그 은석 씨가 데이킨 오래 했잖아요. 네. 이번에 어윈으로 처음 했는데 어떤 얘기 안 해줬어요, 유동 씨? 얘기 많이 해줬죠. 얘기 팔색조. 얘기 많이 해줬는데 팔색조 무슨 얘기? 야, 데이키는 좀 팔색조 같아야 돼. 넌 지금 이색조야. 연습 때 내가 맞아. 뭐라고? 다음에 딱 런 들고 오늘은 형 어땠어? 한 3색조? 하나씩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런 때까지는 4색조, 드레스 때 한 6색조, 공연 때 8색조까지 해보겠다고. 근데 은석이 형이 할 수 있었던 표현이랑 제가 할 수 있었던 표현이랑은 또 조금 달랐고 이해하는 것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형도 조언을 해준 것 중에 형은 학교 생활을 외국에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장난치고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이상하지가 않대요. 근데 우리는 저도 하려고 해보고 연습실에서 막 시도도 해봤는데 선생님한테니까 한다고 해도 그게 형이 보기에는 되게 조심스러워 보이고 저는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시도를 했는데 난 아직 상관없다고 더 하라고 약간 그런 문화적 차이를 형이 조금 알려줘서 편해진 게 있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뭐 대단한 큰 동선 이런 거 말고라도 형한테 제가 조언을 좀 얻은 것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형의 색깔을 가지고 오지는 않겠다 와서도 안 된다 그리고 가지고 오려고 해도 내가 못 가져온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형한테 조언을 듣고 그걸 제가 이해하고 그냥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리온 씨는 그러면은 그 전에 은석 데이킨을 보고 이번에 선생님으로 본 거죠. 어때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은석이 형이 데이킨 했을 때는 거침이 없었거든요. 정말 불도저 같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윈 하는 거 보면 약간 귀여워요. 그래요? 귀엽고 그리고 은석이 형이 다른 어윈 선생님은 다른 게 좀 세요. 그래서 이제 포스너의 입장에서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어윈이랑 할 때랑은 노선이 살짝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온 씨가 지금 유동 씨를 옆에 두고 네. 이 질문에 대해 답해야 되는데 데이킨 또 좋아하는 데이킨에 대해서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다고 세 명의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일단 유동 형 옆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 일단 정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맞춰보고
뭐 연습도 같이 많이 해보니까 이제 저 친구가 뭘 할지 저도 이제 알고 이제 정우도 제가 뭘 할지 알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포인트들을 알아가지고 연기하는데 편한데 이제 정우 데이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지를 정말 많이 줘요. 포스너에게. 그래서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알고 제 머리 위 꼭대기에 있어서 다 이렇게 주는 제스처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포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승우 형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일단 굉장히 화려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포스너라면 이제 확실히 호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은근 다정해요. 승우 형은 은근 다정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동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확실히 있어요. 그 무리에 속해 있을 때 확실히 리더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유동이 형 데이키는 이제 포스너들에게 큰 여지는 안 주는데 저희 이제 폰스 입장에서 받긴 받는데 유동이 형은 그게 당연한 스탠스처럼 그냥 흘려지는 근데 이제 포스너가 그걸 보기에 하고 이제 호감을 느낄 만한 것 같아요. 세 명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딱 표현하려고 한 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그 학생들 무리에 섞여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보이잖아요. 네. 허정하고 좀 이렇게 더 보이잖아요. 다른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너무 뻔한 것 같은 거예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데이킨이라는 캐릭터의 표현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항상 이렇게 씬을 보면 애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즐거우니까 저 리액션이나 저 상황을 같이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 반응하고 그냥 같이 놀고 그냥 학생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눈에 띄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계속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산도 없이. 그 말이다. 눈에 띄려고 하고 싶지 않았어. 눈에 띄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좀 재미없는 캐릭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그러는데 리더십이 있는 생기는 그러다가 한 번씩 딱 아닐 때는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낙차도 좀 주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허정하네요. 허정호 눈에 확 띄는 소금 빈. 딱 허정한. 약간 허정한 캐릭터예요. 데이킨이 진짜로. 그 어려운 연기를 했고 그걸 리언 배우가 오늘 방송에서 예. 얘기하면서 너무 고맙네요. 인정됐고 알아봐줬다. 표현됐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러면 이 질문 이어지는 것 같아요. 데이킨이 어윈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포스너, 어윈에 대한 포스너의 감정은 뭘까요? 저는 이제 저번 시즌을 하고 이번 시즌 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대본을 많이 읽으면서 그때는 그냥 마냥 데이킨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저번 시즌에는. 근데 이번 시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터닝 포인트라는 지점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왜 일어났을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포스너는 이제 반에서 이제 사실 데이킨을 이제 그 이상의 호감으로 가진 학생들은 없는 걸 아니까 그냥 약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초원에 있는 다 같은 이제 무리의 동물들처럼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데이킨도 관심을 갖고 서로 관심을 갖는 이제 한 밀림의 약간 육식동물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막 해방을 놓잖아요. 우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질투의 감정들이 많이 생겨나요. 저 사람은 왜 어윈에 대해서. 왜 갑자기 데이킨에 관심이 있고 데이킨도 왜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면서 질투고 그리고 동질감도 같이 있죠. 그에게
같은 그쵸.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동성. 그렇죠, 그렇죠. 질투와 동질감, 부러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포스너라는 인물이 감정이 이렇다라고 바로 정의하기가 좀 힘든 게 정말 여러 가지 모든 걸 너무 많은 게 섞여 있는 아이다 보니까 이게 딱 어떤 감정일까요?라고 할 때 딱 대답하기가 살짝 애매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장면에서는 동질감을 느끼고 어느 장면에서는 뭐 질투를 느끼고 어느 장면에는 부러움을 느끼고 그냥 장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포스너가 그 어윈이 데이킨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뭔가 감정이 되게 쿵하죠. 왜냐하면 항상 포스너는 데이킨을 보고 있는데 어윈도 그쵸. 보고 있어서 알게 됐다고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뻐요. 포스너가. 갑자기 이거 뭐 마음이나 뭐 생각하는 거나 이런 대본에서 보면 테이킨으로서는 또 너무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씬 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맞아. 그리고 그 변화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연기하게 학기 초 그리고 어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헥터와의 그 마지막 1막 마지막 장면의 그 감정하고 2막 1장 이제 결말 전에 또 타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정말 매력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리언이가 연습 때 이렇게 딱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한 대본에서 표현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좀 포스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서 리언이가 딱 이렇게 있는데 진짜 내가 딱 생각한 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가 돼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관객의 입장 아니면 뭐 같은 팀의 입장에서 이제 3자에서 봤을 때 저기서 더 과해져도 별로일 것 같고 저거보다 덜 해도 이상할 것 같고 안은 좀 더 차 있어야 될 것 같은 딱 그 지점으로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와, 포스너로. 둘이 서로의 연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주는. 엄청난 극찬이다. 그래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오랜만에 같이 하는데 너무 그 얘가 잘한 건지 아니면 얘랑 그 포스너랑 잘 맞닿아 있었던 건지. 근데 맞닿은 게 이 친구가 잘한 거.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와 진짜 포스너를 많이 이해하고 있구나 저 친구는. 그래서 연습 초중반에는 한번 했었으니까 좀 더 그게 자기가 구축된 게 있었겠죠. 그래서 리언이가 표현하는 포스너의 색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연습 때 한 적이 있어요. 히스토리 보이즈를 계속 의뢰 들으면 계속 하고 싶다고 아까 리언 배우가 얘기했는데 잠깐 캐릭터 말씀하시면서도 포스너 캐릭터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 씨는 이런 상상을 해봤을까 싶은데 어윈이 사고를 당하잖아요. 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윈하고 어떤 관계가 됐을까 이런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본 적 있는데 어떤 관계가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지식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성적인 유혹을 제가 하기도 하는데 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완전 내가 내 위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동경을 하게 된 사람이다 보니 아니면 아예 그냥 틀어졌거나 아니면 그런 지식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사람이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작품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질문 중에 이게 되게 웃겼어요. 유동 씨가 이런 별명 있는 줄 몰랐거든요. 대친숙씨. 제가 오늘 이거 보고 하루 종일 놀렸어요. 이게 언제 생긴 별명이에요, 대친숙씨? 글쎄요, 저도 이렇게 뭐 인터뷰할 때였나? 뭐 어디서 처음 듣고 그다음 뭐 네이버 나무위키에도 등록돼 있어요? 설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딱 처음에 대친 숙주 듣자마자 그 누가 지었지? 잘 지었네. 생각했어요. 왜냐면 유독 되게 오늘 가장 크게 웃는데 지금 옆에서 왜냐면 너무 잘 어울려요. 기본 스탠스가 사실 좀 말도 데쳐져 느리고 있지. 약간
이런 자세 좋아하거든요. 편한 자세. 네. 그리고 좀 말도 막 빨리 하는 타입은 아니고. 음. 대친 숙주. 그래서 잘 지으셨다. 리언 배우님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아, 너무 마음에 드는 별명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저요? 나무 위키에 등록되어 있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대친숙주. 저는 좀 노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거나 특색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근데 유동 배우님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하나도 노말해 보이지 않아요? 음. 굉장히 노멀해서 어떤 특색이나 특징이 있어야 좀 별명 짓기가 쉽잖아요. 저는 근데 되게 노멀해요. 뭐 다. 우리는 어렸을 노말하면 때부터. 그냥 숙주라는 별명을 붙이 대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이 정도의 말의 그 템포,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몸의 어떤 균형 보여줄 때 딱 텐션을 주고 있으면 그 반전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엔딩에 넘겨주라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네. 몬스터가 이때 근데 히스토리 보이즈에 나오는 다른 배우에게 넘겨주고 싶은 나의 장점이나 물건이 있다면 야, 물건. 이거 다른 배우? 지금 같이 참여하는 네네. 그 캐릭터 팀. 말고 네네. 정말 사람 대 이 사람으로서 히스토리 보이즈 팀 안에 예를 들면 리언이한텐 음. 없는 저의 겸손함을 좀 그런 거. 네, 그런 거. 네. 아니 농담으로 예를 들면 글쎄요. 리언 씨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니까 리언 씨로 하나 더 예를 들면 리언이요? 음. 글쎄요. 겸손함 말고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리언 씨가 갖고 있는 이 정도 리액션을 유동 배우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리액션. 이거 웃음소리나 이런 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대친숙주하고 네. 겸손함에서 네. 정말 크게 대친 숙주를 더 처지지 않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넘겨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 좋아네, 네, 좋아요. 그 애들의 젊음을. 근데 그게 뭐 제가 늙어서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젊음이 아니라 막 에너지들이 네. 이번에 뭐 원키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딱 학생들이 네. 에너지들이 다 너무 좋아요. 어. 특히 악타의 준기 형. 준기의 에너지가 준기 참 연기 잘하거든요. 저희 애들 다 너무 잘하는데 네. 그 친구는 진짜 무대에서 1초도 쉬지 않고 맞아. 연기를 하고 있다고 막 저희끼리 얘기할 정도로 은석이 형이 연습하다가 어윈 선생님인데 어느 날은 계속 악타만 신기한 반 재밌음 반 뭐 이런 걸로 악타만 보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너무 에너지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그런 에너지 젊음 파이팅 그런 걸 좀 넘겨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좀 그냥 숙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숙주가 뭐 좋은 음식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리언 씨는요? 리언 씨는 유동 씨한테 넘겨주고 싶은 게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유동 형한테요? 유동 형한테 집? 아니 뭐라는 거야? 그냥 집이 있어요. 아니, 농담으로 제가 사실 유동 형이 저보다 갖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굳이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너의 실력이다. 아니요. 그냥 히스토리 보이즈에 나온 배우들 넘겨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정말 재밌는 좋은 애들도 많고 재밌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넘겨주고 싶습니다. 너한테 넘겨주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형한테 넘겨주고 싶은 캐릭터? 근데 저랑 형이랑 결이 달라가지고 그래? 네. 뭐 하나 드릴까요? 글쎄요.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히스토리 보이즈 보러 오라고 영업해 주세요. 일단 가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두산 아트센터에 저 두산에서 처음 해보거든요. 아 진짜? 네. 뭐 몇 번
기회가 닿을 뻔하다가도 어째 두산이랑 좀 연이 아. 없었어요. 이 관객들한테는 화장실 최고의 화장실로 인정이 돼 있는 공연장인데 관객으로는 갔었는데 분장실은 처음 들어가셨구나. 네, 네. 그 화장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저 피아노 항상 열심히 밟다가 들어가고 네. 맞아. 그 빨간 친구랑도 인사 많이 사진도 찍기도 네, 하고 그 빨간 친구 아직도 굳건히 자리하고 있죠. 네, 빨간 친구랑도 그렇고 최고의 극장 두산 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있는 저희 히스토리 보이즈입니다. 공연도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저희 그렇게 저희가 느끼는 재미와 감동과 감정을 같이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러 오셔서 재밌게 관람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아 목소리가 신뢰가 탁 간다. 리안 씨도 한마디 보태주시면. 예, 저희 이제 연습할 때부터 이제 공연까지 한순간 한순간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까 보러 와주세요. 히스토리 보이즈. 생각보다 공연 기간이 길지 않아서 음. 빨리 서둘러서 봐야겠죠. 2달이 채 안 돼서 맞아요. 서둘러서 보셔야 돼요. 배우분들 모시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리뷰 받아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우리 PD님을 포함해서. 근데 배우분들이 처음 대본 받았을 때 그 감정 네,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고 7, 8번째까지 이 대본을 폈다가 접었다를 했었던 손유동 배우의 과정을 관객들이 좀 겪고 처음에 리딩할 때 이렇게 재밌다고 했었던 그 감정이 한 2번, 3번째면 확 오실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 처음에는 그 말이나 문구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쟤네는 저래서 저 말을 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를 맥락으로 이해하는. 근데 좀 크게 잡아서 보시고 그 맥락들이 이제 좀 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그거를 그 뭉탱이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맥락 놓치게 되고 그 친구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좀 놓치기가 쉬우니까 그거를 크게 잡아서 처음에는 보는 것을 제 기준에서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다 들어오고 이해가 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된다면 1막 때는 이 배우분들의 멋진 목소리 들으면서 좀 이렇게 보시다가 2막 때는 줄거리가 쫙 이제 그 해결이 되면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함께해 주신 손유동 김리연 배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큰일이 없으면 월요일 22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잘한다. 지금 네. 요 타임 지금 살짝 편집점으로 잡혔거든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보이즈에서 데이킨 역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현입니다. 포스너 김리현입니다. 스튜어트 데이킨. 그 성이에요? 갑자기. 나는 풀네임을 알고 있지. 저 데이빗 포스너. 그건 대본에 나오잖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아니요. 내가 유동이 봤던 것 중에서 말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유동이가 나 봤던 것 중에서 말 제일 안 한 것 같고. 이색조 동문계. 야 팔색 줘야 돼. 성대모사는 아니고 지금 약간 조롱 같은데. 윤석 씨가 그런. 톤이 조금 높아요. 서브웨이 먹으면서. 너 지금 이색조야. 뭐? 참.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뭐라고요? 보여드리겠고요. 저희 보러 와주세요. 히스토리 보이즈. 여기까지 편집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